영양이 풍부해 면역력을 비롯한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슈퍼푸드. 슈퍼푸드라 해도 토마토, 귀리, 브로콜리, 블루베리 등 비교적 우리 식탁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익숙한 식품들인데 최근에는 평범함을 거부한 슈퍼푸드계에 샛별이 등장했다고. 오늘의 새로운 슈퍼푸드로 부자가 된 농부를 찾아 경북 구미로 향한 제작진.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구미는 자연과 첨단 산업이 어우러진 땅이라는데 기암괴석이 아름다운 금오산을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쉴 뿐 아니라 방울토마토와 수박으로도 유명하다고. 금오산 자락에 위치한 작은 마을. 이곳 주민들은 과연 슈퍼푸드계의 샛별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 이 동네에 슈퍼푸드가 재배된다고 하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네, 그 뭐예요? 그게요 무처럼 생겼고요. 양파같이도 생겼고, 생강 큰 거처럼 못생겼는데 그게 바나나처럼 그냥 이렇게 손으로 까서 먹으면 돼요. 슈퍼푸드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저쪽으로 가면 한참 수확하고 있거든요. 그거 가시면은 많이요. 주민들의 안내 따라 찾아온 한 농장. 땅에서 뭔가를 파내고 있었는데 다양한 작물을 연상시킨다는 슈퍼푸드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한국농업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예, 저희- 안녕하세요. 슈퍼푸드로 부자된 농부 맞으신가요? 예, 슈퍼푸드로 부자가 된 장현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장현기 부자농부. 어떤 슈퍼푸드를 기르고 계신 거예요? 슈퍼푸드요? 설명 대신 직접 보여주기 위해 삽을 집어들었는데 드디어 슈퍼푸드계의 샛별이 모습을 드러내고. 이게 바로 슈퍼푸드예요. 그런데 이건 정말 처음 보는 작물이다. 주민들의 말대로 다양한 작물을 연상시키는데 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히카마라는 거예요. 히카마? 이게 히카마가 뭐예요? 이게 멕시코 감자라고도 하는데요. 당뇨 혈압에 좋아가지고 요사이 슈퍼푸드로 뜨고 있는 작물입니다. 열대 작물 히카마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새로운 작물인데 당뇨, 대장암 등의 예방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감자인데 예.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이게 생긴 것만 특이한 것뿐만 아니라 맛도 아주 특이해요. 감자 맛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그럼 한번 먹어볼 수 있어요? 그럼요. 한번 맛보실래요? 네. 잠깐만요. 한번 까서 한번 맛 보여드릴게요. 아니, 감자의 껍질이 벗겨진다. 보세요. 꼭 바나나 같이 까이죠? 이게 우리 히카마의 특징이에요. 맛은 또 어때요? 맛이 아주 특이하죠. 와서 한번 드셔보세요. 알면 알수록 신기한 것 투성이인 히카마는 과연 어떤 맛일까? 약간 고구마 생으로 먹는 느낌이 좀 나고 그렇죠. 그리고 무처럼 물도 많은 것 같아요. 물도 많고, 그리고 약간 달고. 예. 또 배같이 연하고, 네. 그렇죠. 예. 감자 맛이 아니라 진짜 뭐 다양한 맛이 나네요. 예, 다양한 맛이 나고 또 달고도 해서 이거를 땅 속에 있는 과일이라고도 해요. 정말 히카마는 생김새부터 맛까지 어느 것 하나 평범한 것이 없어 슈퍼푸드계의 샛별이 되기에 충분한 것 같은데 슈퍼푸드 히카마루 예, 예.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올해 약 한 4,000평 조금 더 심었는데요. 약 한 1억 2천 정도 예상합니다. 히카마로 연매출 1억 2천만 원을 달성한 장현기 부자농부를 만나보자.
히카마 수확이 한창인 부자농부의 농장. 우리가 알고 있는 감자와는 전혀 다른 멕시코 감자 히카마는 어떤 방법으로 재배되고 있을까? 일반 감자에 비해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히카마는 크기가 대충 어느 정도 돼요? 히카마는 크기가 개당 700에서 1.2kg까지 나가요. 한 개당? 예, 한 개당. 더 큰 거는 훨씬 더 크고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데 과연 무게를 재본다면 어떨까? 일반적으로 요 감자가 몇 킬로인지 한번 볼게요. 예, 0.13kg이네요. 자, 그러면 히카마가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볼게요. 아무거나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1.39kg이에요. 대단하죠? 히카마가 일반 감자에 비해 10배나 큰 건데 히카마는 예. 클수록 좋은 거예요? 히카마는 무조건 큰 게 좋은 게 아니라 통상 가장 좋은 상품을 0.7kg에서 1.5kg까지를 최상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현기 씨의 히카마는 비교적 크기가 고르고 큼직큼직해 한눈에 보기에도 최상품으로 보였다. 누구나 이렇게 크게 키울 수 있어요? 아니죠. 제가 지금 히카마를 재배한 지 7년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큰 건 크고 작은 건 작고 들쭉날쭉하고 또 양도 이거 절반 이하로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수년간 하다 보니까 그 저만의 노하우가 생긴 거죠.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경험이 최산이다. 국내에 들어온 지 10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생소한 작물 히카마 때문에 재배법 역시 경험을 통해 터득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히카마 예. 잘 키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거를 한꺼번에 말씀드릴 수도 없고 어떡하노? 절 따라와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부자농부만 미션이다. 히카마 재배법을 알려준다던 부자농부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부자농부의 집이었는데 아니 왜 집으로 안내한 걸까? 대표님, 예. 지금 이거 가져오신 건 뭐예요? 이게 태국에서 직접 수입한 히카마 종자예요. 히카마 재배의 성패는 종자에서부터 판가름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데 히카마의 종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까? 히카마는 감자같이 쪽을 내서 쓰지 않고 이 콩 같은 이 종자를 가지고 파종을 해서 수확을 합니다. 씨는 어디서 구해요? 씨앗은 우리가 태국에서 직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국내에서 해도 되긴 하지만 발화율이 낮고 훨씬 더 경제적으로 수입하는 게 훨씬 낮기 때문에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발화율뿐 아니라 히카마의 품질을 좌우하는 특별한 종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데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종자는 망깨오라는 종자인데 우리는 그 현지 그 보라보에서 재배해서 수확한 만사파오라는 종자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굳이 사용하는 이유가 이 만사파오는 고구마 같은 육질이라서 상처가 나더라도 잘 아물고 큐링이 잘 되기 때문에 기계화할 수 있어서 꼭 우리는 만사파오를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종자의 품질은 물에 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물에 가라앉는 것을 쓰고 뜨는 것은 걸러내야 발화율을 높일 수 있다고. 좋은 종자가 준비됐으니 이제 파종할 차례. 히카마도 일반 작물들과 비슷한 시기에 파종한다는데 파종 시기는 5월 초에서 6월 초 사이에 파종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망폭을 1.2m 정도로 망폭을 잡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포기 사이를 20cm, 그러고 가로 세로 20cm로 해서 이제 심는데 그렇게 하면은 히카마가
균일하게 잘 고르게 크기가 나와요. 이렇게 망폭과 파종 간격에 신경 쓰면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히카마를 수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균일한 모양의 히카마를 얻을 수 있다고. 파종 후에는 적절한 물 관리가 필요한데 장현기 씨는 스프링 쿨러를 통해 보다 손쉽게 물 관리를 하고 있었다. 히카마를 파종한 후에 물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발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종한 후에 보통 이틀 내지 3일에 한 번씩 물을 주고 있고요. 비가 오지 않으면은 계속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흙이 많이 이제 어제 비가 와서 꿉꿉한데 이게 이렇게 해서 습기가 없는 게 확연히 표가 날 때 그때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히카마가 잘 자라고 있는지는 잎과 줄기의 상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데 수확을 앞둔 히카마 밭을 살피던 중 유난히 누렇게 변해버린 잎을 발견했다. 이 이파리가 노란 이유는 거름기가 없을 때, 그렇게 비료를 적게 뿌렸을 때 또는 물이 고였을 때, 습이 많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이런 때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어떤 비법이 또 따로 있어요. 비법의 정체는? 여보세요?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히카마 밭에 보니까 또 노란 잎이 좀 생기고 이런데 이런 때 맨날 우리 갖다 치는 약 있잖아요. 그거 한 통만 좀 갖다 주세요. 통화가 끝나고 손님이 찾아왔는데 어서 오세요. 아유, 농사 잘 됐습니까, 오늘? 예,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부자 농부와 함께 히카마 잎의 상태를 유심히 관찰하더니 뭔가를 건네는 모습이 포착됐다. 요 정도 같으면 얼마 면적을 칠 수 있을까요? 한 국에 2,000평 이상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아, 그러면 충분하겠네. 대표님 예. 이게 뭐예요? 이게 내가 작물 상태가 안 좋을 때마다 한 번씩 치는 미생물 제제입니다. 미생물을 사용한다? 여기에는 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국내 토종 이제 자연계에서 채취한 모든 미생물이 들어있는 전 세계 하나뿐인 저희 국내 순수 이 토종 미생물입니다. 이게. 땅 힘을 돋우고 히카마 영양 공급에 그만이라는데 500배의 물과 함께 섞어 사용하고 미생물을 이용한 방법이다 보니 환경에도 작물에도 해로울 것이 전혀 없다고. 히카마는 따로 살충제나 이타 농약 처리를 전혀 안 하거든요. 우리가 굳이 히카마 농사를 지으면서 분무하는 것은 이런 미생물이나 영양제 이런 정도로만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남다른 종자와 재배 노하우로 품질 좋은 히카마를 생산하고 있었다. 9월부터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간다는 히카마.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는데 이것도 잘리겠다. 아유, 다행이다. 이것도. 대표님 예, 이게 히카마 수확할 때 예. 주의할 거 있나요? 히카마는 과육이 크기 때문에 멀찍이서 삽을 대고 수확을 해줘야 돼. 안 그러면은 히카마가 잘려요.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 위에 줄기만 잡고 당기면은 위쪽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기실 때 조심해서 당기셔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히카마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데 한쪽에서는 히카마의 줄기를 잘라내는 작업이 진행됐다. 이게 말리는 과정에서 줄기는 뭐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요 간격을 조금 두고 잘라야지 나중에 말려도 보관이 터지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수확과 정리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긴 하지만 규모를 자랑하는 히카마 밭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거 4,000평이나 되는데
이 삽으로 언제 이거 다 수확해요? 아니, 삽으로 많은 걸 어떻게 다 캐요? 지금 기계 들어오려고 기계 길내는 중이에요. 예. 아, 기계로도 캘 수 있어요? 그럼요. 예. 이 만사 파워는 기계 수확이 가능해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기계화로 노동력을 절감하라. 13,000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히카마 밭. 기계 수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 파워와 스피드를 자랑하는 땅속 작물 수확기를 이용하면 큼직한 히카마들이 금세 땅 위로 모습을 드러낸다. 삽으로 해야 더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전하게는 할 수 있더라도 일이 한 사람이 삽으로 해서 하루에 200평 수확이 어렵거든요. 기계로 하게 되면은 2,000평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노력으로 큰 면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큰 이득을 볼 수가 있죠.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지만 삽과 손으로 캐내는 것보다 히카마의 상처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하지만 수확기가 지나간 후의 작업들은 여전히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일손이 귀한 농촌에서 기계 수확이 가능하다는 점은 큰 경쟁력으로 작용한다. 오늘 수확한 거는 이제 바로 판매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히카마를 수확해서 바로 판매하지 않고 숙성을 시켜서 판매를 합니다. 숙성을 시킨다고요? 수확한 히카마를 싣고 어디론가 향했는데, 히카마 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저장 창고가 마련돼 있었다. 이곳에서 히카마가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한다는데, 어떤 기다림이 필요한 걸까?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큐어링 하려고 히카마 널고 있는 중입니다. 큐어링이 뭐예요? 큐어링은 히카마가 캐면서 생긴 요런 조그만 상처들을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맛도 더 숙성되도록 해서 당도를 높이는 그런 과정입니다. 히카마 큐어링에 가장 적합한 기간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렇게 큐어링을 마치면 맛있는 히카마를 오래 저장하며 맛볼 수 있다. 이렇게 350g 이하로 작은 것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갈라지고 터진 것들, 이런 것들을 따로 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작은 건 작은 것대로 이렇게 갈라진 것들도 다 따로 쓸 때가 있습니다. 다시 집으로 향한 부자농부. 창고에서 선별한 작고 상처난 히카마들을 집으로 가져온 건데, 세척기에 넣고 흙을 말끔히 씻어내고는 껍질을 벗기고 작두를 이용해 얇게 썰기 시작했다. 지금 이거 왜 자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파지를 건조해가지고, 그러니까 잘라서 건조해가지고 또 따로 화장품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에 납품한다? 멕시코 감자인 히카마와 화장품이라니, 쉽게 연상할 수도 잘 어울리지도 않는 것 같은데. 히카마에 화장품, 그러니까 피부에 좋은 성분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화장품 원료로 많이 사용이 돼요. 실제로 피부 화장품 히카마를 만지고 나면 손이 엄청 매끈매끈해지고 많이 부드러워져요. 피부가 영 좋아져요. 예? 이거 만지고 나면 피부가 영 좋아진다. 만지가지고 얼굴에다 발라요. 바르면 피부가 그리 좋더라고. 우리 늙은 할머니들 진짜 좋아요. 할머니도 많이 바르셨어요? 이거 만지면 바르지 뭐.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만지면 발라요. 그런데 이제 이게 화장품 회사로 작년에 또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올게 또 주문왔어요. 얇게 썰어 잘 건조해 납품한다는데, 히카마를 찾는 곳은 화장품 회사만이 아니라고. 이 히카마 판매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히카마는 직거래를 통해서 판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화장품 회사에 납품도 하고, 그리고 올해는
홈쇼핑에 납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올해는 약 한 1억 2천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히카마 생산 판매만으로 연간 1억 2천만 원가량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장현기 씨가 히카마 농사를 짓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공무원 생활을 퇴직을 하고 난 후에 농사를 하게 됐는데 벼농사는 실제로 소득이 되질 않고 해서 특수작물을 찾다가 히카마가 특히 당뇨에 좋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천연 인슐린이 포함된 작물이라고 해서 그 당뇨 환자들을 위해서 히카마 재배가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2012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히카마 재배에 뛰어들었던 장현기 씨의 첫 농사는 성공적이지 못했다는데 처음에는 3분의 1도 첫 해에는 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3분의 2 정도를 정말 그냥 얼려서 버리고 그러고 나서 사실 낭망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히카마의 기능성 때문에 포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히카마를 알리는 데 사활을 걸고 직접 연구한 재배법까지 전파했다는데 이를 통해 히카마 전도사이자 부자농부가 될 수 있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이 태어나 자란 고향집이라는 장현기 씨. 연로하신 부모님의 뒤를 이어 농사를 짓고 있다는데 아들 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 힘이 우리가 들어, 고생을 힘이. 해봤으니 이제 일이 힘이 든다고요. 저거요 밭 그거 조금씩 하는 거 벼농사는 풀 뽑아야지 뭐 해야지 약 그거 벼농사는 전부 힘이 다 안 드는데 이거 펌을 밭농사는 힘이 뽑아야 들어요. 된다고요 그게. 농사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에 걱정스럽긴 하지만 히카마 재배에 성공한 아들이 자랑스럽기도 하다고. 그리고 히카마 농사를 짓는 데 있어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은 바로 아내라는데 아내는 히카마의 다양한 활용법을 직접 개발했다고. 어머니 지금 뭐 만들고 계세요? 히카마 깍두기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 무는 숙성을 시켜야지 김치가 맛있는데 히카마 깍두기는 담궈서 바로 먹어도 맛있습니다. 히카마는 일반 감자와 달리 생으로 먹을 수 있어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데 깍두기뿐 아니라 생채나 샐러드로도 그만이라고. 그리고 단맛이 있어 튀김의 재료로도 훌륭하며 일반 감자처럼 밥이나 국에도 넣을 수 있다고. 히카마만 있으면 건강한 밥상이 금방 차려진다. 아버지 어머니 진지 잡수세요. 가입시다. 늘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장현기 씨 부부. 히카마 농사를 지으면서 빼놓지 않는 메뉴가 바로 히카마 요리라는데 온 가족이 히카마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더욱 건강해졌다고. 옛날 무시 있잖아요. 그거하고 마요 제가 비슷한데 이 맛이 더 나요. 근데 음식에 반찬도 띄고 약도 띄고. 먹기만 하면 좋은 모야 이게요. 먹기만 하면 좋은 모야. 우리 딸은 또 빈비라요. 빈비를 클 때부터 빈비를 해봤는데 지금 58이라는 나이가요. 이런데 이거 히카마 농사 짓고는 빈비가 없어요. 어머님을 히카마 홍보대사로 인정합니다. 히카마와 함께 더욱 행복해진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 다음 날 다시 찾은 부자농부의 농장. 이른 시간부터 밭에 나와 홀로 일하고 있는 장현기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 대표님 예. 여기도 히카마 농장이에요? 아니요. 여기는 서리태 콩밭이에요. 서리태 밭이라고요? 히카마뿐 아니라 서리태까지 13,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재배하고 있다는데 대표님 서리태 농사도 잘 지으세요? 예, 잘 짓죠. 말로 하면 못 믿을 거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예. 자신 있게 서리태의 상태를 공개하는 부자농부. 풍성한 잎을 치우고 보니
서리태 콩주머니가 빼곡하게 열려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아무래도 제가 계속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끊임없이 도전하고 연구하라. 히카마부터 서리태까지 손대는 농사마다 척척, 수확량도 많고 품질도 좋다는데 과연 비결이 무엇일까? 여기 보시면 콩 크기가 이 무릎 정도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콩이 달린 게 보면 아래쪽에 소복하게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파리 떨어지고 나서 바로 기계 수확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서리태도 기계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의 순치기 작업을 통해 웃자라지 않게 해 알찬 결실을 맺도록 한 건데, 장현기 부자농부는 히카마와 서리태 외에도 아마씨, 마카, 코끼리 마늘 등 조금은 생소한 특수 작물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연구해 이웃에 전파하고 있었다. 부자농부는 보물찾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몰랐던 작물을 찾아서 꾸준히 가꾸고 열정을 쏟다 보면 그 작물이 내게 큰 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장현기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경험이 최선이다. 두 번째, 기계화로 노동력을 절감하라. 세 번째,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라. 새로운 소득 작물 히카마 대량 생산 성공으로 연매출 1억 2천만 원을 달성한 장현기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특수작물 개발로 우리 농업의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는 장현기 부자농부. 멈추지 않는 그의 도전과 열정을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합니다.